할머니께서 네, 시작은 끝나는 거 분명할게요. 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과제가 하나 더 부과됩니다. 예, 이제 기출 분석을 시작하시는데 2개년치 정도씩 한번 역순입니다. 헌법 역순 2024, 2023 2개년. 근데 거기에는 딱 헌법 헌법만 있지 않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허독적으로 구별돼 있죠. 그렇네요. 처음 봤어요. 그 책을 지금 1월 달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세요? 저는 여기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잘 피지 네. 않았어가지고. 네. 우리 그 기출 문제들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좋고 합법만 대신에 제가 추가 자료 드렸어요. 프린트로 2024, 23은 프린트로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그냥 그러니까 어떤 자료 끌어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자료 갖다 붙이고 그 자료 공부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시라. 다음 주까지 해오는 숙제. 그렇죠. 숙제이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해야 돼 논의를. 이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입니다. 네. 까지 해오는. 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뭐 끝나고 하죠. 일단 준비하는 것만 그렇게 2년치. 우리 여기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도 각자도 좋습니다. 2024, 2023년 학년도 합법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오시면 그거 갖고 또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또 이제 한 1시간 정도 진행할게요. 네. 선생님께서 그 회의 설명해 주실 때 네. 살짝 보셨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오늘 처리 순서가 수정 동의부터 해서 원동의가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땐 약간 그 사회자가 좀 약간 그 융통성 있게 이거를 뭐 수정 동의를 좀 뒤쪽에서 다룰지 아니면 원동의를 먼저 다 다루고 아니면 수정 동의를 이렇게 껴서 다룰지 약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때 1, 2월 달 강의 들을 때 그렇게 필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 순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볼까요? 또? 그러면? 네. 그러면 해보죠. 뭐. 그러면 수정 동의가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원동의. 그렇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뭐 하신 말씀. 수정 동의가 동의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제청한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순서가 그 순서가. 네, 그 순서고 네네네. 처리되는 거는 무조건 수정 동의. 아, 수정 동의는 최대 2개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가 2개 나오면 수정 동의 1, 2 이렇게 나오고 네가 먼저 처리해야 돼. 그 다음 원동. 자, 그러면 우리 기억 한번 해보시죠. 뭐 순서대로. 자, 회의할 때 맨 처음 그냥 기본적인 거 뭐 들어가면 될까요? 기억 떠올려 보시면. 글씨가 잘 안 써서. 감사합니다. 동의. 그다음에 제청. 3번 제안. 줄였을게요. 제안자가 동의를 제안한 자, 먼저 제안한 자가 설명한다. 그다음에 질의응답. 그다음에 토의. 마지막. 저 원래 글씨 잘 씁니다. 이게 원래 좀 패드가 좀 이상해가지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딸려 나오는 동의란 이름이 붙은 녀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동의가 있다. 동의는 우선 동의도 있고 긴급 동의도 있고 수정 동의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동의는 수정 동의다. 다른 순서, 다른 그런 의미들은 알죠. 몰라도 돼. 물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긴급 동의 이런 밥 먹고 합시다. 휴회하고 밥 먹고 합시다. 이런 게 긴급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지. 급하게 해야 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정 동의다. 그러면 요 용어 이해하시라 해서 용어 아무거나 낸다고 수정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예를 들려고 그랬죠. 뭐 소풍을 어디로 갈까? 이거는 토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소풍을 가야 한다. 이건 찬반이 나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 토의하다가 토론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소풍을 어디로 가야 할까? 소가. 근데 동의를 내는 거예요. 동의라는 건 제일 처음에 제안자가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동의는 소풍을 서울로 갑시다. 얘가 이제 원동의가 되는 거예요. 원이라는 건 이제 처음 낸 동의. 얘가 이제 논제고, 토의의 논제고, 소풍을 어디로 가야 할까는 토의의 주제가 되고, 오늘 학급 회의할 때 소풍을 서울로 갑시다 라고 하면 이제 얘가 원동의가 되는 거예요. 원동의. 그러면 수정이라는 말은 어디를 수정해야 되느냐? 뭔가 수정이 됐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그때 모두 바뀌면 안 된다. 소풍을 가자라고 하는 통사 구조는 같아야 된다. 그럼 그 중에 어디다? 소풍을 제주도로 가야 한다. 가자. 이렇게 일부가 바뀌어요. 핵심 일부. 그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제주도. 그런 동의를 수정 동의라고 한다. 그럼 수정 동의는 원래 2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총 3개죠? 원동의까지 하면 여기 아니고 얘가 1, 2. 그럼 총 동의는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원래 동의 처리의 순서는 마지막에 나온 것부터예요. 얘가 1, 얘가 처리의 순서, 얘가 3. 요겁니다. 순서라는 게 안건으로 다룬다는 먼저 다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안 설명 받고 사실은 먼저 토의하고 이래야 되는 순서죠. 표결도 사실은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원칙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학급 회의를 하는데 소풍을 어디로 갈까? 해서 반장이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 회의를 진행을 한다. 그럼 어떤 친구가 서울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친구는 제주도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울릉도라고 얘기했다. 맞죠? 그럼 원래대로 하려면 3번부터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제안 설명 받고 제청 먼저 받고 제안 설명 받고 질의응답 받고 토의 다 하고 표결하고 끝나. 근데 표결을 했을 때 만약에 울릉도로 가자가 다수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폐기되는 거예요, 자동.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로 와봅시다. 실제 현실. 현실에서 야, 우리 이번에 소풍 어디로 갈까? 나는 서울로 가고 싶어. 나는 뭐 이렇게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동의로 내잖아요. 내면 그 하나를 듣고 그 하나 제안 설명 다 듣고 질의응답 다 받고 그거 하나 가지고 토의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수정동의 2번째, 이거 첫 번째죠. 요거. 아까 이걸 했으니까 서울. 만약에 얘가 마지막에 나왔다면 그러면 이번에 울릉도 가지고 또 제안 설명 듣고 또 질의응답하고 또 토의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동의 이렇게 되면 학급 회의 시간 1시간인데 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죠? 처음 예를 들어 서울로 갑시다라고 뭐 원동의를 냈다면 내는 와중에 뭔가 의장이 제안 설명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제안 설명을 했는데 누군가가 의장의 그러니까 혼자 발언하면 안 돼. 항상 발언권을 얻고 제안 설명까지 들은 다음에라도 누군가 손을 든 거야. 의장. 그럼 의장이 발언권을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B에게. B가 저는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에 나올지 몰라. 맞아요. 이게 되지. 다만 원동의가 되려면 최소한 제청까지는 이루어져야 원동의로서 인정받으니까 일단 원동의가 돼버리는 거야. 걔는. 그럼 그 이후에는 사실 언제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 수정료가 나왔을 때에도 의장의 직권에 따라
원칙은 수정 동의가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제청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걔가 수정 동의 안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 현실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잠시 제안 설명까지 듣고 하고 질의응답까지 이걸 이제 융통성이라고 원래 원칙이 아니라 원래 원칙은 있지만 그래야 시간상 뭔가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시고 일단 질의응답까지 좀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 다 받은 거야. 받은 다음에 이 안건을 다시 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서울로 갑시다를 제안 설명하고 질의응답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호의로 들어갈 수도 있어. 호의로 들어가서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물론 대신에 수정 동의도 제청까지는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동의로 인정이 안 돼. 동의는 반드시 이런 한 사람이 저는 제주도 전 서울 싫어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어. 의장이 제청이 있습니까? 할 때 제청이 없으면 얘는 폐기야. 그러니까 최소한 제청까지는 받아야 얘가 수정 동의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서울로 가자는 친구의 원동의에 제안 설명까지 들을 수 질의응답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그게 끝난 후에 수정동의 두 번 예를 들어 수정동의 하나가 나왔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제안 설명을 시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 동의만 가지고 원래 토의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 하나의 동 근데 아니에요. 두 개를 다 제안 설명 질의응답 들었으니까 토의 시간에 이제 어떤 안이 더 좋은지 근거를 대서 그러니까 서울이 좋다는 사람은 왜 서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좋다고 동의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왜 제주도가 좋다고 하는지를 근거를 대고 그 근거를 서로 듣고 마지막에 두 개를 가지고 공동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그 1월달에 그 융통성을 듣고 잘 아. 먹어요. 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순서는 사실 수정동의가 2안까지 나왔을 때 수정동의 2안, 1안, 그 다음 원동의 순서지만 의장의 권한에 따라서 원동의가 먼저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원동의가 제청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청이랑 그 제안 설명 사이에서 수정동의 1안이 나왔는데 그게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정동의가 두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수정동의가 그렇게 제청이 그렇죠. 수정 동의라는 건 뭐냐면 제청까지 끝나야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라는 말 자체가 제청이 여기까지가 돼야 그거를 동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청이 안 돼서 폐기가 돼서 그게 네. 그럼 그 동의가 아닌 거라고. 그럼 그 이후에 수정동의 안건이 두 번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동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동의가 되려면 누군가 제청이. 저 이거 가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동의가 된다 그 말인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또 토익 중에도 수정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새로 나온.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있는 그런 거야, 뭐. 왜냐하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데가 없어. 또 내가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잖아, 어딘가 기억.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 시험에서는 원칙에 따른 순서대로 나올 거야 아니면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 게 원칙도 나오고 아니, 융통성도 나오고 그러니까 융통성으로 두 번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시험에서. 네. 원칙을 지켜도 좋고, 근데 시험으로는 융통성 있게 두 번이 출제가 된 거지. 혹시 시험에서 네. 수정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규칙이야, 규칙. 지금 그게 회의의 규칙. 정한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회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토론의 규칙처럼 규칙을 정한 거지. 그럼 먼저 안건을 내세우 원동의를 그 원동의까지 제청 이루어진 사람은 너무 불리한 입장인 거 아닌가요? 불리하다고. 왜냐면 먼저 제시했는데도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불리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억울. 억울함. 내가 먼저 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아 먼저 보겠는데 그 수정도인이 만약에 채찍 때도 냈고 토익 어떻게 했거든요? 아니, 토익 못할 수가 없어. 해야 돼, 원동이를.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돼, 세 개가. 이게, 그러니까 수정이가 2번 나왔잖아요. 그럼 원동이가 먼저 나왔잖아. 수정이 2번 나오고. 그러면 얘 셋을 토익에 붙일 수 있다니까? 근데 원래 원칙이 수정동의가 만약에 두 번째 게 나왔으면 그 수정동의를 제청 받고 이제 제청 받아 수정동의가 됐으면 제안 설명 듣고 질의응답 받고 걔만 가지고 원래 토의한다고 해요. 맞아요. 만약에 제주도로 가자 해서 맞아요. 해결해서 5개를 맞아요. 줬어요. 그럼 서울도 해야 돼요. 근데 서울로 가자는 게 원동이었는데 만약에 토의 때 원래는 그거 제주도만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주도가 없어져, 뭐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원동이가 원동이가 그럴 수도 있어. 토의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토의 가자고 했는데 그렇죠. 못하다는 말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토의 안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고 하는 게 맞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각자 의견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 크게. 근데 이런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토의를 진행한다 해도 수정동의 낼 수 있거든. 아, 중간에라도 수정동이라는 건 제청이 나오는 거니까 제청이 나와서 동의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토의에서 다루는 게 맞는 거지. 이미 수정동이 2까지 나왔는데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엔 안 되지. 그래. 그렇지. 그것도 좀 억울하다. 나도 얘기는 했는데. 그렇지. 수정동의가 1안, 2안까지 제청이 다 마무리가 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근데 그럼 수정동의가 수도 없이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 우리 반 학급이 40명이야. 그러면 회의는 안 되는 거야. 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 왜냐하면 나는 제 5번째 안을 나는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거, 내가 숨겨놓은 거. 수정동의 3. 내가 제일 비밀리에 해놨던 거라 이제 나중에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다 나와버렸어. 그러면 얘가 처리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1인 1표란 말이야. 전부 다 동등한 회의는 동등한 그 무게중심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40명이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회의 자체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학급에서 하는 건 그냥 토의라고 토의? 토의 회의지, 회의. 토의 중에 회의지. 회의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국회 아니, 그러니까 모든 동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모든 동에 나올 그러니까 회의가 망가진다는 얘기야. 회의를 못한다는 회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40명이 각자 자기 주장만 난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해버리면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회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둡시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네. 또 뭐 어떤 질문? 저번에 네. 그 기출 네. 45조 프로라고 프로그램 했나? 하셨나요? 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그 써져 있어가지고 뭔데 뭐 합법 문제예요? 네, 합법 문제인데 제가 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뭐였지? 숙제였나요? 모르겠네. 뭐가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9번 어떤 문제? 프로그램 돼 있다. 돼 있어? 네. 돼 있어? 이거 제가 질문한 어. 문제. 생각해보라고 했네. 네. 풀어보라가 아니라 생각해보자. 이거 질문해도 될까요? 잠깐만. 네, 해도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워야 되냐? 상당히 있어요? 있나? 그걸 못 배워가지고. 설마 안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방법을 모르면 너무 그죠? 이거 위로 이렇게 쓸어보시는 것 같아요. 열던데 코드가 그게. 아니. 무슨 아예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옮기자고요. 손가락으로 하라고요? 손가락으로 옮겨 보내하는 옮기라고요? 이동 네. 이렇게. 이거 보드판이 직진하고, 움직여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모르면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해도 시간만 들이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질문. 질문? 그때 해결 안 해주고 내가 생각 좀 해볼까요?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네. 돼요? 그러니까 왜안 답은 다 아는데 네. 이 5번
왜 여기에 다 깔려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라고. 아, 알겠어. 그래서 뭐 생각해봤나요? 근데 어, 잘 모르겠어서 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걸 질문하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안 했나요? 내가? 잠시. 처음엔 제가 그 그 언어 문화적 상황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화법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 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해도 되냐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했어가지고 어,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 여쭤보. 저기 이걸 꺼야 이게 참 불편하네. 녹화 중이면 파일을 못 띄우네. 화면 공유하면 신경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파일 파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다고? 화면을 보여줘야 아, 돼요. 볼 수 있다. 화면- 미안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파일을 띄워줘야 돼요 지금 컴퓨터에. 띄운 다음에 띄운 다음에 떠요 상이. 그걸 못 띄우니까 이게. 아니 하실 수 아니, 있어요. 하실 제가 아, 해드릴게요. 해드릴까요? 문서로 들어가시.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그 파일이 어디에 있으세요? 네 문서로 들어가. 이거는 지금 안 보여요 저기. 저희만 보는 거예요. 왜 너희만 봐요? 여기 여기 들어있어. 이게 컴퓨터라가지고 보지 말라고. 아니에요. 가까이 같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네. 아, 그 책을 잠깐 줘보실래요, 저거?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파일로 들고 다니는. 네. 뭐였죠? 뭐가 궁금한 거였죠? 5번. 말하기의 언어 문화적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 를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그런데 네, 답이 안 나와. 왜 그런지. 답은 1번이 너무 어, 확실한데 어. 그 5번이 왜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네. 고민 많이 해봤어요? 어때요? 10분 했어요. 10분? 약한데. 다른 분들 어때요? 안 봤죠? 봤나요? 근데 저는 이거 네네. 그때 선생님이 질문했을 네네. 때 든 생각인데 이게 막 선임들의 말하기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말하기 태도를 말하고 싶었으면 그냥 현대인의 어떤 좋은 말하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선임들의 말하기 태도를 이해하자고 한 거니까 그 우리 윗세대의 어떤 그 상황까지 가서 예를 들어 뭐 사내 아이들은 입이 가볍다 이렇게 하는 지금 저희 맥락에서는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내 아이도 충분히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막 남녀를 구분짓고 했던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기 언어문학적 상황 맥락에서 이게 통용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다 깔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나경 쌤이 아마 그런 약간 좀 깔려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을 뭐하라 했을 때 말하지 못했어가지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어련히 그 문학 그 언어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그 이런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그래서 미묘한 아이들로 생각을 적 감시감처럼 교수님께서 본문에 드러나 있으니 반드시 본문에서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예진 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만 이해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임들의 말하기 태도니까 그 세대의 어떤 언어 문화적 맥락을 이 논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자의 말 그다음에 이동무의 사소절에 나타나 있는 말 그다음에 장자의 말들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지 이거를 본문에서 제대로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걸로 따지면 가나다 아닙니까? 네. 이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너무 많은 내용이 없어. 너무 짧고 일단 핵심 내용이. 근데 요 옆에 책 이름도 밝혀줬어요. 논어, 사소절, 장자. 그죠? 그러면 논어가 나왔던 당시의 삶의 모습. 우리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덕루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고 어떤 삶이었을까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객관식이니까 좀 더 무식하게.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서답형으로 너무 좀 친절해졌어요, 되게. 근데 객관식 시절에는 상당히 좀 많은 걸 숨겨놓고 객관식으로 찍어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 그러면 또 장자가 나왔던 시대. 이 책을 밝혀줬다는 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의도로. 그죠? 그리고 이 논어는 공자가 쓴 거고, 장자는 장자가 쓴 거고, 사소절은 이덕무가 쓴 거고, 작가도 있고, 쓴 사람이 있고, 쓰여진 시대가 있다를 전제한 거로 보여요. 모르더라도. 그 정도까지를 알아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었고. 그러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또 그냥 우리가 정보, 배경 지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BC 500년에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는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란 말이에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장자가 사실은 제일 나이가 많아. 훨씬 더 오래됐어. 공자보다 좀 더 선배야. 노자 장자가 공자보다 좀 더 선배야. 그러니까 BC 거의 막 500년대 사람인 거죠. 이덕무 그러면 이덕무는 누구냐? 이덕무는 누구야? 언제 사람일까요? 그럼 뭘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검색 같은 거, 논어를 검색하든 뭐 공소화를 검색하든 이런 작업들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덕무는 박지원 선생하고 같이 살았던 박지원 선생하고 같은 시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북학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 후기겠죠. 그러니까 없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거,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답 찾기만 하니까 얘네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공소화가 누군지도 관심 없고, 뭐 공자, 염유가 누군지도 관심 없고, 이게 내 문제를 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 이 이름이 언급됐고 이런 문집들이 언급됐다는 건 뭔가 정보를 한번 탐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 못했어도 괜찮지만 또 실제로 이 객관식 문제를 2009년에 문제를 풀 때 그걸 다 알고 풀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찾아봤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그때 그 상황이 맞대. 꼭 이게 뭐 언어 문화적 상황 옛날 맞아요. 여러분이 푼 것도 맞아요. 뭐 사내 아이들은 입이 가볍다. 이러면 뭐 이게 뭐라고 그래? 남녀 차별적 언사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도 맞지만 여기서는 사내 아이들을 폄하하거나 한 목적이 아니야 이걸 읽어보면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사소절의 내용이 과연 남녀 차별적 언사가 들어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어때요? 이거 앞다 모른 지 경계에 신중하여야 한다. 벌여다 비렁비로죠. 내 그는 말고 참복하고 회개하고 원통한 말을 갑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이 뭐가 이 안에 숨어 있을까요?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상해 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과연 차별적 언사일까? 아니면 뭘까요? 이게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남자들이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별로 볼 수도 있어. 뭐 남자애들이 왜 입이 가벼워? 그게 아니라 남자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훨씬 더 왜 사회생활 해야 되고 관인으로서 진출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도 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절을 지켜. 그래서 사소절 같은 걸 한번 검색해 볼 필요도 있는 거지. 모르더라도. 그래서 비슷하게 보긴 그렇게 해서 5번을 이거 맞는 거라고 했다면 그것도 좋아. 객관식으로 풀 때는.
근데 이게 뭐 당시에 어떤 남녀 차별의 문제를 얘기한 거냐라기보다는 사소절에서는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해야 할 역할, 진중하고 무게감 있어야 되고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진출했을 때. 이런 쪽의 문화, 주로 여성보다는 남자들이 더 단인이 되고 사회 진출이 핵심이었으니까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논어의 경우에는 공서화와 공자의 대화 같은데 어때요? 이건 어떻게 읽히냔 말이야. 이걸 읽었을 때. 뭐 10분 정도 읽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읽혀요, 이게? 알아야 돼요? 뭐라고 읽히나요? 공서화하고 공자가 서로 한 이야기. 제자가 공자한테 불만을 얘기한 거야. 자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더니. 저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자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선인들의 말하기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맞는 건가? 꼭 지금은 안 맞아. 옛날 사람의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현대 시대에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 고전이라는 건. 근데 방금 읽었더니 공소와의 대화가 뭐예요? 핵심. 우리가 선인들의 말하기 태도를 통해서 지금을 비춰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인, 뭐 말하기 문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야? 고리탑 옛날엔 그랬지? 지금과 다르지? 이렇게 뭔가 대별하려는 역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자가 알고 있었던 거야. 제자의 개인적인 사정, 뭐 어떤 특성 이런 거에 맞게 공자가 제자들을 지도했다는 걸 이해되나요? 그렇게 읽어내라는 거야. 뭐 엄청난 무슨 차이가 있고 지금의 시대와 옛날 시대의 차이를 구별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공자는 제자들을 대할 때 그 제자의 깊이 있는 어떤 특성이나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으로 끌어온다면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지.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걸 벌써 공자가 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낼 수 근데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 논어에 대한 얘기는 네. 언어 문화적 상황을 맥락을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근데 이게 지금도 통용이 이게 공자가 사용하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르다고만 생각했어요. 유사한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차이점 뭐 공통점도 있고. 근데 다만 이거는 공자 시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 문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자 시대에 공자가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 이해되나요? 그게 지금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어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장자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읽어보면 거기도 뭔가 장자가 한 의도가 있잖아. 그 의도들을 따져보라는 거야. 의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이게 뭐 옛날 사람이고 그러니까 알려준 거야 이거는. 선인이야. 지금 사람 아니고 옛날 분들이야.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잖아요 이게. 저게 말이지만 글이잖아. 또. 저분들은 말로 했고 그 말을 기록했던 거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선임들의 말하기 뭐 문화, 역사적 그러면 옛날 사람, 옛날 이야기. 이걸 기준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냥 그 당시의 분들인데 그걸 지금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 두 번째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사내 아이라고 해서 마치 약간 좀 사내 아이를 폄하한 거 이렇게도 볼 수 없진 않지만 그런 말을 요즘에 쓰면 안 되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내밀한 의도를 본다면 저건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별 없이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비렁뱅이 함부로 누군가를 함부로 우리의 선인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제자들 하나하나 그 특성에 맞게 조율하려고 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사소적 가르칠 때에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쉽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시려고 했구나. 이에 대해서 그걸 읽어내라는 거야. 그걸. 세 번째 장자도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기준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저게 장자의 말로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 모두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선인들 중에 저분들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누군가. 기준은 너가 맞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그러나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누군가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누구 한 명의 뭐 절대적인 기준만을 옳다고 쫓아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 선임들은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요렇게 읽어내는 게 그래서 독해를 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독해다. 이해되시나? 어느 정도. 어렵다. 좀 이게 쉽지 않겠죠. 네. 그렇게 이해가 좀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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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벌써 11시 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네, 우리 들으신 분 질문 있으시면 어떤 것도 좋아요. 뭐 잠이 안 와요. 이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잠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도 괜찮아요. 다음번에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다음번에 오실 때 어떤 것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잠이 안 와요. 그 질문도 된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네, 시간을 자야 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7시간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것 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유가 없다는 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7시간.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7시간 정도? 그럼 깨어있는 시간이 한 17시간? 거기에 밥 먹고 이런 시간 빼면 밥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드시나요? 확보합시다 그 시간. 그러면 14시간. 14시간, 우리에게는 14시간이 있습니다. 14시간. 질문이 또 하나 나오셨네요. 미음 지은님의 질문 어디 갔지? 거북이도. 채팅이 계속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눌러야 돼요? 요거. 네네네. 요 질문 일단 먼저 받을까? 여기 질문 보시면. 한 교실에서 지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같이 있을 때 교육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늘 고민됩니다. 뭐 수업하시는 분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막 국어 교육론에 딱 맞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보편적인, 맞습니다. 이거 늘 고민됐어요. 저도 현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뭐 어떤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진짜 저도 근데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근무할 때 진짜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내신 대비 진행할 때 근데 한 학교 그 수업 타임 같은 반에 막 5등급 내신이 5등급인 애도 있고 진짜 막 국어가 내신 1등급인 걸 넘어서 시중에 있는 수학 문제집을 다 이미 풀어봐서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라서 항상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지능이 너무 높은 학생은 내가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가르치는 게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상적인 방식은 있으나 현재 교육의 이런 체제에서 쉽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방식은 제가 지난번에 저기 금요일 날 문학 수업을 할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움의 공동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배움의 공동체라는 것도 사회 구성주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요. 그 철학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모둠을 구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둠을 구성하는데 그 모둠은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대화주의라는 것 또는 사회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모둠 안에 누군가는 잘하는 아이가 있고 누군가는 조금 부족한 아이가 있다는 걸 전제해서 섞어 모으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이제 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제를 부여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미니 레슨을 하고 과제를 부여한다. 그러면 그 과제를 설정하는 게 이것도 이제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과제가 도전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제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과제가 높으면 좌절감을 느껴서 포기하고 아이들이 또 너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과제를 부여받으면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또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사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다 휘갈기는 능력이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칠판에다가 교사가 그냥 엄청나게 휘갈겨서 막 어떤 내용들을 가져다가 그냥 막 쏟아부으면 학생들은 배운다. 근데 이제 그 이론이 깨졌어. 깨지고 중요한 건 학생이 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 그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시험 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토대로 얘가 내 수업을 잘 따라와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만 거의 평가를 했던 거죠. 물론 수행평가 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시대는 뭐냐면 내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디에도 각자 자리에서 어디에 도달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과제를 주고 교사는 관찰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카메라를 그래서 교실 뒤에다 놓고 다 찍어요. 찍어 이제 아이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다니면서 뭘 어려워하는지를 전부 매 시간 기록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 아이들이 하니까 활동은. 대신에 그거를 누적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흥미를 보인다는 걸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사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어떻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국어 교육론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워크숍, 장문 워크숍의 큰 기반이 뭡니까? 선생님이 미니 레슨 해주고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를 하나의 모둠 안에서 각자가 주제를 정해서 자 그러면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준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글쓰기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막 사회 현상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막 시사, 세계사도 많이 알아.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겠죠. 그런데 뭐 지능이 좀 낮거나 수준이 낮은 아이는
자기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치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크숍이라는 게 각자 자기가 글을 쓰는 거니까. 다만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준이 좀 낮은 아이는 물을 수 있어요. 이 지능이 높거나 수준이 높은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나 주제 이거로 정했는데 어때? 그러면 자기 수준에는 쉬워 보이지만 너 왜 그렇게 정했어? 그러면 나 이렇게 정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따지니까 수준이. 그거 알려주는 거죠. 이 수준이 높은 아이가 그럼 그 다음에는 너 누구를 대상으로 쓸 거야? 너 그 다음에 정보를 줄 거야? 아니면 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거야? 그거 결정해. 나 그럼 나는 정보를 줄래. 그 다음에 나 우리 반 친구들한테 하거나 나 내 동생이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 넘어가고 초등학교 뭐 4학년인데 그 친구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어. 그래 그럼 네 동생을 상정해서 한번 네가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럼 그쪽으로 뭐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열받아요. 그래서 이거 실험을 제가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열받는단 말이야. 왜? 얘가 너무 낮은 수준의 질문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착한 학생과 착하지 않은 학생이 그걸 된다고 말했어요. 이거 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그래서 착한 친구들이 최상위권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어때? 뚜껑 열린다니까. 그걸 말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물어본다고. 어디 갔어? 이런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까먹었겠지만, 야, 요거는 왜 크고, 얘는 왜 작냐? 그럼 보통 어떻게 말하겠어? 너 죽을래? 야, 꺼져.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능이 높거나 수준이 높은 아이, 착한 아이들이죠. 진짜 상위 0.1%는 왜 작은지를. 근데 자기도 모를 수가 있다고요. 너무 그냥 문제지만 막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가 이 친구의 질문을 듣고서 여기까지 나도 너무 그래서 공부를 한다거나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야, 좀 이따 가르쳐 줄게 하고 자기도 고민한 다음에 와봐 하고 그걸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좀 질문의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높고 낮음이라고 저는 판단할게요. 지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수준의 높고 낮음을 이런 모든 또는 협력학습 또는 이런 워크숍 같은 걸 토대로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형상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냐? 제가 말씀드려요. 최고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걸 최소한 중학교 1학년, 1학년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아마 수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게. 네. 그건 약간 교수 방법 미니 레슨 같은 거 교수 방법 부분인데 그렇죠. 수준이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네네네. 수준이라고 치면 평균적인 거를 하고 뭔가 수준이 낮은 아들한테는 내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높은 아이들한테 맞아요. 도전 과정. 도전 과제를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과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평범한 수준의 친구들,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를 밟아온 친구, 즉 독해력이라든가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를 평균적 기준으로 삼고 이거에 미달하면 이 수준에서 여기에 맞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관찰이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높으면 그 높은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보편적인 것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수준의 자료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래서 옛날엔 뭘 했냐면 수준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수학 같은 거는 수준별 발휘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아지셨나요, 인생이? 한참 그랬단 말이야. 중수준은 중수끼리 모으고 하는 학끼리 모으고 상은 상끼리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 훨씬 좋을 것이다. 없어졌잖아, 다. 지금 하는데 없어요, 이거. 그죠? 그냥 격차가 있어도 그 안에서 모아놓고 모두만에서 상중하가 있더라도 그렇게 적절한 수준에 맞는 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나 보편적이야. 너무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래서 보조교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문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보조교사들이 나 이외에도 두세 명씩 계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못 배우면 끝이야. 그냥 계속 점수가 낮아도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근데 거기는 그래서 이런 얘네들은 안 올려보내고 학년을 올려보내지 않고 그 과목은 다시 듣게 만들죠. 더 낮은 등급을.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과목은 학년제라 또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거기서 다운된다. 그걸 못 받았다. 수준 미달이다. 그러면 그거를 보조교사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뽑아야 돼요? 교사가 많이 필요. 맞죠? 보조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해. 보조교사라고 하면 정규하고 그럼 아니요. 다 정규로 뽑는 거야. 그래서 한 해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어떤 때는 담임하고 현장에 가도 어떤 때는 부서 일 하거든요. 그럼 그거 차별 없잖아요. 몇 년 부서 하다가 담임 몇 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몇 년은 뭐 1년을 보조로 주 담당 선생님 옆에서 아이들 도움 역할 해주다가 다음에는 내가 담임이 되고 이분이 보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교육부로 보내달라. 아, 네. 웃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네, 비웃음이라고 제가. 해야 될 일 진짜 많은데 헛짓들만 지금 그 다음에 교육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지금. 쓸데없는 예산으로 빠져나온 돈 교육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선생님들을 많이 지금보다 한 3, 4배는 더 뽑아야 돼요. 3, 4배는. 그럼 우리 400명이니까 5배로 합시다. 2,000명.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 국어교사가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된다면 아이들의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 그죠? 그 선생님들이 관찰하면서 누적 기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토의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회의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답변 드린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이 또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14시간 네? 뭐라고요? 14시간 시간 있다. 어떻게 뭐 하다 말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14시간. 아까 하던 말 지금 더 여기서 갈게요. 우리에게는 이제 14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직진하겠습니다. 14시간. 밥 먹는 거 뺐고 잠자는 거 뺐습니다. 그런데 온통 14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일단 밥 먹으면 좀 졸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다가 어때요? 뭔가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미래가 답답하고 어둡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이거 한 또 10분, 20분씩 빼야 되죠. 이렇게 해서 빼면 한 또 몇 시간 또 빠질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동하는 시간. 그죠? 그러면 아마 진짜 많이 해도 10시간? 10시간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확보되는 거 아닌가? 어떤가요? 10시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인강 인강 듣는 시간 4시간. 또 빼야 되네요. 시간. 근데 인강 듣는 시간을 완전히 공부가 안 되는 시간으로 보기는 조금 또 어렵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물론 듣기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혼자 들었을 때 나 혼자 맨 땅에 예를 들어 이 자료를 뭐 100쪽을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들어야 되는 시간보다는 좀 단축되니까
2시간만 씁시다. 도움되는 시간도 있다고 친다면. 그죠? 그러면 8시간 정도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7시간 자도 8시간은 강의를 듣는 시간이 4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원래는 더 많이 들여야 강의 안 듣고 하면 더 많이 들여야 되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는 짧게 해준다고 친다면 8시간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진짜로 액면가로 따지면 이제 진짜 나 혼자 하는 시간. 이건 요거죠. 진짜 나 혼자 머리 싸매고 뭔가 해야 되는 시간 6시간. 동안 잘 못하.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같아요. 내가 목표로 정한 계획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량, 예를 들어서 오늘 분량. 그럼 모르겠어요. 일주일 분량? 쪼갤 수 있나요? 한 달 분량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짤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한 달치, 뭐 3월 달 딱 달력 펼쳐놓고 딱 확보해갖고 너가 저쪽에서 한 달짜리 쫙 쪼개냐?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오늘 요만큼 할 거야.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큰 그림은 짜되 짧은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라는 말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거 이렇게 뭐 그런 걸 하실 거예요. 오늘 뭐 합법 이 교육과정 교과서 자료 100쪽이라면 일주일 동안 100쪽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대략 큰 달력에 하루에 20장 정도씩 하면 20쪽? 하여튼 20장? 그럼 5일이면 100쪽이잖아요. 이게 큰 그림이야. 근데 이게 왜 똑같이 못 따라가냐면 1쪽부터 20쪽은 너무 쉬워서 빨리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쪽은 나눴지만 수준에 따라 어떤 20쪽은 이건 이틀이 걸려도 못할 수가 있다고.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자르는 건 조금 해두긴 하되 그러니까 20쪽씩 하자라고 크게 그려놓기는 하되 여기에 잡혀버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래 100쪽이니까 2쪽씩 해놓고 오늘 계획을 20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이거는 뭐 한 3시간 정도 내가 들여야 되겠어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빨리 끝났어. 자 그럼 그때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의 문제야 뭐든지. 나 내일 거 미리 땡겼을까? 내일 해야 할 20쪽 중에 뭐 5쪽이나 10쪽을 먼저 할까? 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헛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이 들어갔으니까 현대시도 분석해야 되고 문법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선택이야 선택. 아휴 한숨이 나와요. 할 것 많은데 그러면 그럼 아니야 오늘까지 해놓고 나는 현대시를 볼 건데 원래 볼 시간을 뭐 한 시간 반 볼 건데 2시간 볼 건데 보고 얘를 좀 더 볼까? 왜냐하면 화법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조율 그러니까 줄여서도 자기를 자책하지 말라고요. 나 오늘 20쪽 하기로 했는데 10쪽밖에 못했어. 바보 아니야? 아니다. 어느 날은 컨디션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럴 때 이게 다 내 경험이야. 어떤 날은 한 5쪽 하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럼 그날은 이럴 수도 있어요. 뭔가 몸이 안 좋다든가 뭔가 어떤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다른 영역을 하는데 뭔가 좀 몰입을 한 거야. 이거 조금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니까. 요거 하던 거 요거 조금만 더 마무리하자 하니까 시간이 막 좀 지나갔어. 그럼 오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유동적 조금 대신에 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오늘 5장을 했더라도 내가 진짜 뭘 한 거지? 내가 그냥 5장 했다는 그냥 했다는 하나, 둘, 셋, 넷, 5 했다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 여기서 뭘 배운 거야? 내가 진짜 이걸 하면서 뭘 느낀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아니 20장을 하면 뭐합니까? 억지로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 그냥 쌍욕하면서 보고 끝! 정리하고 그냥 대충 정리했어 끝! 하고 넘기는 것보다 5장을 하더라도 와 이런 거였네.
야, 이게 시험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런 의미 부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절대적인 건 없다. 다만 제가 공부했었을 당시 제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그러나 그 공부가 연장이었어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임용 준비할 때 또는 학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 시험 준비할 때 학과에서 그러면 시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교수님이 뭐 이 책의 다음 권이 시험이야. 1, 2, 3, 4, 5, 6, 7자까지가 시험이다.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 2, 3, 4, 5장을 정리해야 돼. 그럼 언제부터 할 것인가부터 정한 거예요. 뭐 시험 기간 뭐 직전에 할 거냐, 뭐 한 달 전에 할 거냐, 뭐 더 미리 할 선호 관계를 다 정해서 이게 들어가. 근데 들어갔는데 말처럼 되냐? 다 준비해놓고 이제 책상 정리해놓고 펜 꺼내놓고 지우개 꺼내놓고 준비해놓고 들어가. 그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냥 잡생각 들고 또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정리할 때 왜 이렇게 골 때리고 막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아. 그게 한계야, 한계. 그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까? 이게 비키라는 거. 이 글씨, 여기 패드 아, 두 손. 두 손.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제가 이런 그림,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이런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그림. 근데 계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을 때는 진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더 하기 싫어.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근데 얘를 그래서 정성. 꾸준히. 그러면 요 지점에 가면 올라가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 느낌이 와. 뭐가 알게 되고 이게 지적인 어떤 만족감? 뭐 알았다라는 어떤 그런 다음에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우와 대박. 하나의 이게 성장이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근데 또 걸려. 렉이 또 걸려. 이렇게 되면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긴다? 이거 잘 됐던 건 뭐야? 허상이야 허상. 그러면 잘 됐던 건 또 다 버리고 그 자기 칭찬했던 기분 좋았던 여기로 올라오면 과거를 잊어버려. 여기가 힘드니까. 여기가 또 마치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목마르고 땡볕이니까 저 오아시스가 있었던 물 먹고 죽였었을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이 짜증나니까 힘들고 또 그래. 근데 그걸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올라가는 느낌이 와요. 이렇게 왔어 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 이해되시나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공부하는 지점들이 익숙 이제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쳐오지 않은 사람들, 이 과정을 거쳐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인 거죠. 여기는 죽어도 못 가. 어떤 방법 없어도 못 가. 누가 쪽집게로 해줘도 못 가. 이걸 거쳐요. 근데 다 달라. 누구는 여기서 있고, 누구는 여기서 있고, 누구는 여기서 있고. 이거 배 아파해봐야 소용없어. 분발심을 갖는 건 괜찮아요. 분발심. 누군가 나보다 3칸 앞에 있구나. 좋아. 이건 괜찮아.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 쟤 짜증나. 쟤는 일단 짜증나고, 쟤는 시험 때 설사했으면 좋겠어. 쟤를 일단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폄하하기 시작해. 겉봐, 내가 뭘 하겠어. 어떻게 쫓아가? 어떻게 쫓아가냐고. 쟤는 벌써 3계단 위인데,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멈춰버린다. 아니죠. 저 친구가 3계단 앞에 있건 없건, 분발심, 그래. 저렇게 나도 가야지. 라는 거기에서 나는 내 걸음을 걷는 거야. 왜? 시험 때까지만 가면 돼. 지금이 아니라고. 시험 때 요 지점에서 시험 보는 거야. 요거 정성심만 안 놓치면 이 지점까지는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1년 안에 갈 수 있다고. 이거 믿습니까? 이것이 빛이요 곧 진리다라는 말씀. 또 비웃음을 좀 당해줍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코 웃음 쳐주시는 거 저한테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 크게 웃어주시는 거 좋아요. 박수 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힘든 자리다. 다만 처음에는 힘들다. 근데 한 번 보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뭘 느끼냐 하면
이거 알게 됐구나라고 자기를 좀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몰랐었는데 이거 지금 왜 더 많이 모르게 되었어라고 채찍하지 말고 나 이거 어제 몰랐던 거야. 나 근데 오늘 알게 됐다. 우와 대박.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속에 나중에 읽다 보면 고재종 선생의 감탄과 연민이라는 수필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재 안에 들어있어요. 합법인지 장문인지 독서인지 모르겠어. 셋 중에 하나야. 문학인지 하여튼 안에 읽어본 그 내용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조금 더 낮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감탄을 잘하는 사람. 하나는 연민인데 그건 좀 놔두고 이거 꽃이 피었구나. 봄이 왔네. 우리 그런 거 안 하거든. 뭐 꽃 저거 꽃 날리고 코 막히고 죽어야 돼 죽어 없어져야 돼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했을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조그만 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크게 잡는 건 좋은데요. 목표를 작게 잡아요. 작고 매우 구체적으로. 왜 그걸 성취하면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나를 뿌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여야 할 맛이 난다. 라고 말씀을 좀 자꾸 감탄하시라. 조금 야 멋있다. 야 좋다. 이거 나 알게 됐다.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번에 이 답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또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아무거나 좋아요. 이제 학습 아니어도 뭐 변비가 심해졌다거나 뭐 다 우리 있는 일이잖아요. 이쪽으로 야채 많이 드셔야 돼요. 야채, 과일 야채. 다른 음식을 드시더라도 특히 뭐 양배추, 양상추, 배추도 좋아요. 소화에. 뭐 상추 이런 거. 사과 이런 거를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역력 뭐야? 밥 먹고 싶어 배고파요?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면역력 높이시려면 고양마라고 하죠. 고양마. 고추, 양파, 마늘.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데치거나 약간 볶아서. 그게 면역력은 짱입니다.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또 많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근데 좋다. 그 얘기 있을 때 한번 보고. 뭐 혹시 또 마무리해요? 네. 네, 마무리할까요? 우리 인강 되신 분들? 다음 네.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 공부해 가시면서 나오는 분들 하시고요. 우리 지금 인강 들으신 분들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똑같은 시간에 우리 지금 헌법 교육과정의 교과서 관련 질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헌법 기출문제를 풀어오시는 겁니다. 해답을 외워오시는 게 아니에요. 막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그거 공부해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한 문제를 한번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과정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물을 거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좀 해답 찾기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오시면 아마 여러분 친구들이 공부가 되게 많이 되는 시간 저랑 얘기 나누다 보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그 혹시 질문 있는데 네네. 그러면 네. 풀어보기만 하고 해답은 그냥 맞춰보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라는 걸까요? 답은 네, 모르는 그래 상태로. 좋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답을 봐도 좋으나 그러니까 예시 답안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참조해도 좋으나 목적이 예시 답안에 있지 않다. 목적은 예시 답안이 도출되는 과정.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랑도 그걸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은 저희가 원래는 9시 반부터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까지로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늘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